그 10번 문제를 틀린 이유를 다시 보면 되겠지. 일단 내가 왜 그럴까? 왜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이 지문이 8번부터 11번까지인데요. 다 틀리셨어요. 8번부터 11번까지를요. 거의 대부분 10명에서 7명 정도가 틀리셨어요. 한 번호당. 그러니까 그나마 8번은 좀 맞으셨는데 9번, 10번, 11번은 뭐 그냥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분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과학 기술을 되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일 마지막으로 풀었고 그냥 포기하는 지문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제일 쉽더라고, 지문 중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해봤지? 나처럼 다들 겁먹었던 거야. 겁먹고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알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건 꼭 봐야 되고요. 이거는 꼭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많이 틀린 건 사실 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틀렸고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32번부터 34번까지 이 시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전문학도 좀 볼 겸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개 더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전지문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백석의 북방에서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내가 좀 이런 내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했을까 싶기도 하고 난 굉장히 고구려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 북방에서 밀려나온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픔과 한을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내 생각에는 뭐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았죠. 게다가 동대전 우송 같은 경우는 이 바쟁 얘기는 너네 시험 범위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뭐 사교육이나 이런 걸 없앤답시고 지금 EBS 강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끔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수능 완성 그 내용이 그대로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수능 특강이나 뭐 EBS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반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수능도 그랬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 내용 자체가 뭐 수능 특강 위주로 가니까 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거는 없고 일단 블록체인 갑시다. 블록체인을 다 봅시다. 그리고 참 화작이 이번에도 만점이 없죠? 보통 지금 화작이 보통 한 문제는 꼭 틀리는 것 같고 대부분 지금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들을 어떻게 지금 고쳐줘야 되나 정말 내 머릿속이 지금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저번 주보다 저저번 주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어요.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뭐 이제 겨우 사회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어떤 발전이 보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3월달까지는 무조건 화작은 다 맞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볼게요. 어디 갔냐? 3회를 수업 있었네. 봅시다. 8번부터 11번 블록체인 기술 갑시다. 블록체인 기술이 너희들이 만약에 코인이나 뭐 이런 금융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쉬운 내용이었을 건데 너희들 아직 돈 이런 투자 쪽으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알건 모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차분하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려울 거라는 그 선입견 같은 걸 일단은 좀 버리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야 블록 아냐 모르냐? 블록 레고 그게 블록 아니야? 벽돌 깨기, 블록 깨기 뭐 이런 거, 그지? 그냥 그 블록이야. 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인은 체인이야, 그지? 체인이야. 그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에 이제 그 말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줄에서 너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적인 어떤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좀 느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블록이라고 하는 거 그냥 벽돌처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있고 근데 지금 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알고 보면 뭔 거야? 정보인 거야. 그치? 그냥 나는 영어 좀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공통으로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땡땡땡땡땡땡 데이트 하고 싶은가 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다른 거여야 돼. 내용을 보면 같은 게 중복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세요. 체인으로. 체인이 아니라 이건 스프링인가? 여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 정보들이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거야. 그치? 컴퓨터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컴퓨터? 근데 이게 컴퓨터를요, 컴퓨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을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컴퓨터들이지, 그지? 그러면서 얘네들을 노드라고 한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여튼 그냥 컴퓨터들이 지금 노드인 거야. 그래서 이 정보들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얘네들을요, 이 컴퓨터에 다 저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하는 거야. 여기에도 다 저장하는 거야. 여기에도 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도 다 저장을 하는 거야. 물론 뭐 승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튼 그건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내용인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데이터들을요, 데이터 1은 이 컴퓨터에, 데이터 2는 이 컴퓨터에, 이게 아니고 한 컴퓨터에 이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는데 중복 저장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중복 저장에 너희는 가장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왜 중복 저장할까요? 그것만 너네가 생각했으면 그 다음은 사실 다 풀리는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 중복 저장을 할까? 난 이렇게 수업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니들 왜 이렇게 예쁘냐? 요즘 애들은 참 예쁜 것 같아. 니네 얼굴 보고 있으면 이런 미인들이 어디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가다 너희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못 드리고요. 여튼 사담이고, 왜 중복할까? 왜 중복할까요, 얘들아? 봐봐. 얘가 하나 사라졌어. 그래도 어때? 여기 또 있잖아. 그치? 혹시나 누군가가 해킹을 해. 여기서는 계속 해킹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을 한다는 걸 긍정적인 변경이 아니고 해킹의 변경인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금 여기 도둑놈이 들어가갖고 얘를 해킹해서 얘 그러니까 이 정보가 우리 그 금융 정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입금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얘 금융 정보를 빼내서 내 걸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 이걸 바꿨다고 쳐? 그거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여기 내용하고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중복 저장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탈중앙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미리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전에 시스템은요 중앙화되어 있었던 거야. 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은행의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게 그 은행 한 곳에만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킹하면 돈을 다 빼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이건 뭐야? 그걸 막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탈이 뭐야? 탈출했다는 거잖아. 중앙화에서 탈출을 했다는 건 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그게 가잖아.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야. 어떤 하나를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빼낼 수 없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다 해킹하면 되죠? 다 해킹하려면 우린 병신요? 이거 해킹하는 동안 다 그걸 모르고 있겠니? 그지?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다 해킹을 하면 그것도 해킹이 돼요. 해킹이 되지만 그럴 수가 없나 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전 정보 없이 너네가 읽으면서 다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요 세 줄에서 너희가 이 중복 저장이라는 걸 이런 관계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면 읽어나가기 편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드렸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못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읽으면서 파악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냥 단어 그냥 쭉 연결한 거잖아. 이런 거 너네한테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체인 형태로 블록을 연결한 게 체인 블록 아닐까요? 맞죠? 그죠?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새롭게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되었어. 그게 블록으로 이제 블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를 노드들의 컴퓨터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컴퓨터들은 여러 개의 컴퓨터니까 복수로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노드는 이라고 안 하고 노드들은 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들이 지금 블록에 포함된 내용, 그 내용이 그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들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이 생겼어?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얘네들과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혹은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도 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와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야. 상충이 돼. 그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하는 게 이 노드들이 하는 거래요. 그쵸? 그래서 검증이 끝난 블록을 우선 검증부터 해. 그래서 그 검증이 끝나면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말지 여부는 다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할까 말까 뭐 투표 같은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지고요. 그 승인이 되어서 그래 오케이가 된다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그제서야 연결이 되고, 그치? 연결이 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죠? 과정이 뭔지 아시죠? 순서대로 그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대요. 합의 알고리즘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나 보지. 그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 그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로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능. 그러니까 얘가 성능이 되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얘기할 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속도로 정의가 된대요. 얼마큼 빨리 저장이 되는가. 근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 속도는 1분당 10분당 1시간당 단위 속도, 단위 시간당 이제 몇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속도를 정의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공개형이 있고 비공개형이 있대요. 이거의 차이점은 지금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대조가 나오죠. 노드 수에, 컴퓨터의 개수에 제한을 둔대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딱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서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고만 지나가기보다는 조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추론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랬을 때 되게 쉬운 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서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대. 그러니까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뭐가? 비공개형이. 그치? 왜일까? 그 이유는 여기서는 우리는 다른 거 몰라요. 공개형과 비공개형의 차이점은 딱 뭐였어? 제한을 하느냐 제한을 두지 않느냐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빠른 이유는 같은 성능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건데 성능이 다른 걸로 얘가 더 비싼 거니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야? 제한을 두기 때문인 거야. 노드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노드수에 제한을 둔다는 건 뭐니? 얘는 10개, 컴퓨터 10개 안에서만 해야 돼 라고 하면 공개형은 뭐야? 제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여기에 보내는 데 있어서 대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노드 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 10개에다가 주는 거랑 100개에다 주는 거랑 했을 때 10개에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너희들 나도 지금 이거 유튜브 저장하다 보면 30분짜리하고 1시간짜리 있을 때 1시간짜리는요 계속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갖고 온갖 욕 다 하다가 이 유튜브 이 자식들 돈 그렇게 처먹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막 저장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다시 복사해갖고 다시 올려요. 그거 한 번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또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적은 대수면 빨리 될 테고 많은 대수면 좀 이렇게 타임이 좀 이렇게 루즈 타임이라고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차이로 나 비웃었지 지금 비웃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문제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야, 무단으로 변경이 된다는 게 뭐야?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고 해킹이지, 그치? 해킹인 거야 지금. 그래서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무결성이 높은 기술인 거지 지금. 그래서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맞지? 아까 그거 한 거에서 이 여러 개로 되기 때문에 하나를 해킹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이야. 그러니까 뒤에서는요 변경이 아니고요 지워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워지는 것과 변경되는 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모든 블록이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그 변경된 블록에서부터 그 다음 것까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야. 전체가 아니고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 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연결이 끊어지는 건 다시 승인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죠? 그래서 끊어진 모든 블록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 블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어진 것 전부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드들이 다 승인을 해야 되죠.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 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으로, 그치? 그러니까 해킹이 어려움으로 이거지.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단 변경과 달리 딴 얘기가 나오죠. 무단 변경이 아니고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에는 얜 지워진 거기 때문에 굳이 승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승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떤 때 승인을 하고 어떤 때 승인을 안 하는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워진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도 된대. 따라서 기억 나오네.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게 10번 문제요.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린 10번 문제야. 그럼 지금 이 추론되지 않으세요? 왜 복원이 용이해요? 왜 복원이 용이하니? 왜냐? 많이. 그 많이를 좀 더 멋지게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중복 저장되어 있으니까 일부가 지워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있잖아. 우리도 그래서 반복 저장해 놓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 받아서 다시 얘 복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맞죠? 10번 갈게요. 10번 갑시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너무 쉬워지죠? 몇 번입니까? 1번. 몇 번? 1번 저 새끼 죽여버릴까? 몇 번이에요? 2번. 2번인 거죠. 그죠? 쟤는 지금 장난친 거고요. 2번이 되는 거. 2번인 거 느껴지니 얘들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너무 어렵게 봤던 것 뿐인 거야. 그래서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의 중복 저장되기 때문에 하나가 지워졌다 하더라도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10번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특성만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세 가지 특성이 쭉 먼저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보안성은 이라고 들어가죠. 보안성은, 그리고 또 네 줄 밑에는 탈중앙성은, 그리고 세 줄 밑에는 확장성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보안성, 뭐 말 그대로 보안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해킹에 강하다,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아까 서로 상충되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이중으로 되는 거 안 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성이 강한 것에 이것까지 다 지금 포함을 시켜주고 있네요. 그래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근데 봐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왜 줄겠니?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져서 뭐 10만 원짜리를 했다가 뭐 100만 원짜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성능일 때 지금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드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노드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게? 보안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봐봐. 내가 만약에 지금 세대를 갖고 있어. 세대를 갖고 있는 것과 100대를 지금 갖고 있어. 이랬을 때 해킹을 한다고 해봐. 세대는 거뜬히 해내지 않겠어요? 그럼 보안성이 낮은 거죠. 근데 100대는 지금 100대 하고 있는 시간에 이미 시간은
굉장히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걸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드 수가 줄면 줄수록 시간은 줄어서 되게 웃긴 게 그건 성능은 높아지는 거야. 성능은 높아지는데 성능이 높아지는 대신 보안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일 밑에서 이 세 개를 함께 다 성능을 높일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 이해되니? 보안성이 높아지면 그 어떤 확장성이 늘어날 수 없는 거고 아직 확장성은 안 나왔지만 확장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보안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상충되는 관계인 건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보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이고요. 두 번째, 탈중앙성. 중앙성에서 벗어났다 이 소리죠.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민주화시킨 거지 한마디로, 그렇지?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막 강제로 막 집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맞죠? 그죠?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은 저하되죠, 그죠? 저하되므로 나 지금 여기 왜 읽어? 근데 바보 아니야? 참여하고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이걸 읽어야지.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어떻게 되겠니? 노드 수가 감소해. 세대야. 그러면 탈중앙성은 떨어지겠죠. 중앙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맞죠?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확장성은 성능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빨리 되는 거. 그럼 노드 수가 적으면 확장성은 높겠죠. 그죠?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능까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이기는 해.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그지 맞지?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아야지만이 확장성도 높은 것이 되는 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기술 변화가 없다는 건 뭐야?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더 비싼 기계를 들이지 않고 같은 기계 내에서 이 소린 거야.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노드를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는 있는데 어때? 보안성은 낮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규모로 채택되고 있지는 못하대요. 오케이?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 3개만 풀면 됩니다. 8번 가봅시다. 8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판단 결과에 있는 OXX, OO를요 안 보시고 푸는 게 훨씬 더 잘 푸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내용만 보고 너희들이 직접 이게 맞아, 틀려를 스스로 OX를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애, 그지? 다른 애가 답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판단 결과를 옆에 보면서 막 이렇게 읽게 되면 얘가 지금 맞으니까 동그라미 이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 결과는 나중에 맞춰보는 걸로 한다 라고 보시면, 판단할 내용 1번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요. 구조를 분석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지? 근데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까지 얘기하고 있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X 쳐주시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뭐 장점을 열거할 게 뭐 있었나? 한 개밖에 없지 않았나? 그지? 그리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얘도 X.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맞니? 반대로 써있죠? 그죠?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X. 그리고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면 OXXX5여야 하는데 OXX55로 돼 있죠? 그러니까 4번이 다르게 돼 있으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9번 갑시다. 9번도 만만치 않으셨는데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잠깐 한번 먼저 시간을 들여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보면 몇 번이 답이 될까? 맞으신 분들은 그냥 있어 주시고요. 틀리신 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저한테 답을 한번 얘기해 좀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야. 이거 애초에 맞으신 분 있으세요? 9번이요. 뭐? 서현이 한 명이야? 아, 너네. 몇 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답 자체는 다른 거는 그 본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답만은 추론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건데 근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틀릴까봐 걱정돼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봅시다.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됩니까? 아니죠. 이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이거는 아예 버려버리시고요.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은 해킹이지.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이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변경된 거에서부터 승인이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삭제가 가능한 거? 그게 무슨 보안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되죠? 얘 버리시고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이야. 비공개형이 아니고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능은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왜? 비교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데이터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게 있는지 상충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오늘은 5번으로 다 찾아내셨죠. 그러면 10번은 했으니까 패스. 11번만 보고. 갑자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11번 문제는 다시 풀어보기로 할게요. 참 이쪽으로 문혜안이 어떻게 이렇게 좀 영상 올려본답시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안 도와준다. 그치? 여튼 가보자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게 꽤 많았어. 그치? 보시면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10개로 고정된 하면 느낌 오셔야 되죠? 예. 벌써 나는 이게 수업을 어제 하고 오늘 지금 다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야 내용이 벌써 다 까먹어졌다 야. 근데 여튼 이 고정이 됐다 라고 하는 건 비공개형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작업증명은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였었지, 그치? 그래서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르대.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진 거네, 그치?
그러한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있었던 세 가지 특성 중에 뭐가 지금 뛰어난 거야? 뭐가 높아진 거야? 확장성이죠. 그죠? 확장성. 한편 전원이네.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더욱더 성능을 높였대요. 그럼 이러한 성능을 높인 것은 보안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위조 기술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 업체보다 B 업체는 보안성이 뛰어나겠구나. 그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의 제한이 없지만 얘는 노드 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네. 그럼 얘는 뭔 거야? 공개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제한은 없지만 200개만 쓰고 있대. 그래서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는 지금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A 업체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네.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금방 우리 A 업체는 확장성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니다.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뭐 보안성은 노드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성능은 시간이 늦어지니까 낮아지겠지, 성능이.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컴퓨터 수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빨리 그 저장하는 시간은 빨라질 것이고, 그치?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돼? 그 탈중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은 낮아지겠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 3번이 되는 거고요.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 업체가 공개형이죠. 그죠? A 업체는 비공개형이었습니다. 그리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승인 과정, 그러면은 지금 승인 과정이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작업 증명 대신 더 빠른 거를 냈고, 얘는 작업 증명이니까 승인 과정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무결성이 높다. 무결성이 뭐였어?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노드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10개밖에 안 되니까 높을 수가 없겠죠. 그죠? 낮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구나. 요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술 비문학 마치겠습니다.